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책은 전쟁을 너무 길게 끌었어요. 가자 지구에 자기의 폭탄을 떨어뜨린 곳이 다 하마스가 쓰던 곳이고, 그리고 대다수가 하마스가 죽었고 민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죽었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죽은 민간인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비참하게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홀로코스트로 고생을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참 불쌍하다고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번 오랫동안 거의 1년에 가깝게 가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잃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피해자로서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어요. 카타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하마스가 참여할 리는 없고요. 그래서 하마스도 없는 이 반쪽 회담에 미국은 윌리엄 번즈 CIA 국장을 파견했는데, 일단 입장은 첫 조짐은 좋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중동 평화를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지 박현도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요? 어때요? 있어야겠죠. 예, 지금 보십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휴전 협정이 돼야지만이 이 미궁을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가 나오지 않은 거는 하마스로서도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7월 2일에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네. 이 7월 2일 합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일단 군을 빼고 공격 중단하고 6주간 휴전을 가는 건데, 그거는 미국도 다 오케이 했고 하마스도 오케이 했고 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으름장을 놓으면서 못하겠다고 나가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안 나가는 게 우리는 휴전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7월 2일 그 휴전안으로 가자 이거죠. 그걸 바탕으로 한 휴전안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하마스의 이런 압력이 작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이스라엘에 있다면 이스라엘이 하는 거죠. 그런데 협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지금 뭔데 오늘 뭐 좀 좋은 시작은 좋다는 얘기는, 글쎄요, 이스라엘이 조금 더 진보적인 소리를 갖고 들어왔을까요? 뭐 그걸 기대를 해보는데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협상 의지가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1인자를 암살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도요, 미국이 만약에 협상 그 휴전을 원했었다면 작년 11월 달에,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5일을 버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네. 그러면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 무기를 줬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줬기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끌고 온 거는 이스라엘보다도 어쩌면 미국의 더 실책이 큰 거죠.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럼 그거부터 여쭤보죠. 네. 그럼 지금이라도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관성이라는 게 있죠. 안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잘 납득은 안 됩니다. 예, 주던 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네.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안 준다 그러면 트럼프가 또 그걸 가지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표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표심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가기 위해서 굳이 지금 무리수는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리수를 두지 않고 휴전 협상을 끌어내겠다 이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고성이 오갔다, 이런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바이든 대통령 불시팅 하지 말라고, 예. 예, 불시팅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개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뭡니까? 이미 뭐 바이든 대통령은 힘이 빠진 사람이고 레임덕이고요. 네. 예,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이제 해리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해리스는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강경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지난 그 이스마일 하니예를,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가 죽였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이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네. 뭐 다 이스라엘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얻은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이스마일 하니예가 휴전 협상을 이끌어오던 하마스의 대표였거든요. 그 대표를 죽였잖아요. 네. 그럼 휴전을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그러니까 네. 휴전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세 가지 중요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휴전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그 전 상황이 새로운 이란의 대통령 페제슈키안이 서구와 계속 그 화해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워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그거는 못 보겠다. 예,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가까워지는 그걸 아예 차단해 버리는 두 번째 네. 효과가 있죠. 세 번째로는 볼 수 있는 게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갔었을 때 의회에서는 뭐 수십 번의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회 연설할 때 민주당 의원이 100명 정도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예. 해리스는 다른 약속을 한다면서 만나주지 않았고요. 트럼프하고 가가지고 서로 아주 거의 좋은 분위기 시간 좋았을 했고, 거고요. 트럼프는 네. 꼭 이겨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탄야후가 이스마일 하니예를 죽임으로써 뭔가를 보여주냐면, 만약에 이란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그러면 해리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했지. 그런데 내가 전쟁하면 해리스 너도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걸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 가지 그림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트리거는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트리거는 여차해서 중동에서 우리를 놓을 수는 없잖아, 미국이.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슈퍼맨이거든요. 항상. 예, 그 같이 간다라는 걸. 그리고 이란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란한테 확전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이란한테 그 얘기를 했고, 이란도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미국을 어떻게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타냐후의 이러한 미국 끌고 들어가기 작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아, 그래요? 예, 할 때부터 미국을 바라보는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타냐후 했던 그 유명한 말이요. 미국은 젖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젖소에 우유를 다 빼낼 수 있다. 아, 계속해서 짜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10월 7일에 하마스 전쟁에 나섰을 때 이란이 황당했던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쟁 처음 났었을 때, 야, 하마스가 쟤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믿는 백이 있으니까 저렇게 공격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에서도 확인해 준 겁니다. 하마스 단독 작전이다. 네. 10월 7일은 하마스 단독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마스 단독 작전이다. 그러면 하마스가 단독 작전을 왜 했겠습니까? 헤즈볼라하고 일하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마스는 치고 들어간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전쟁하면 미국이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하마스가 우리가 맞으면 도와줄 그렇죠. 수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겠죠. 이란과 헤즈볼라. 예, 이란과 헤즈볼라는 좀 황당했던 거죠. 네. 그래서 하마스한테 화를 냈던 거거든요. 그 전쟁을 확전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네타냐후의 꿈입니다. 네타냐후의 꿈은 뭔지 아세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게죠. 이란의 핵이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네타냐후의 꿈은 한 가지예요. 이란의 핵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근데 무력화하려면 이스라엘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혼자 하려면 하겠죠. 이미 했겠죠. 못 합니다. 미국이 있어야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은 엄청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보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동안 보복을 안 했죠. 그래서 이란이 그거를 자기의 그러한 외교 정책을 strategic patience, 즉 전략적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1일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란이 처음으로 공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처음으로 뭐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정식을 깼다,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새로운 방정식을 적용할 것이냐 하려면 진작 했겠죠.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이에 죽고 물론 보복을 천명하긴 했는데, 네. 그죠? 하메네이 이런 최고 지도자가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한 거 보면 또 뭐 올림픽 때문에 안 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좀 있으면 할 거다. 하긴 뭐 오늘 당장 이루어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네.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한 모사드가 하니에를 죽였다라는 게 확실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슷한 공격을 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라든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마일 하니에를 죽인 2명의 범인이 이란 혁명 수비대 대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하니에는 게다가 온건파였는데 이란이 굳이 죽일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 수비대 대원 2명이 네, 네. 매수가 된 거죠. 아, 네. 네, 매수돼서. 예. 네. 1억 원을 주겠고 그리고 유럽으로 이민시켜 주겠다. 2가지 제안을 받았고 네. 이 둘이 이스마일 하니에 방에다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거사를 치른 후에 1시간 내에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누가 사주했을 건 그래도 역시 결론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아니 결론은 이스라엘이라도 네. 범인이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근데 이거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죠. 네. 예. 그리고 이란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란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란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이란으로서도 이게 참 곤혹스러운 겁니다. 이게 차라리 드론이나 미사일로 맞았으면은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런데 폭탄을 설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라는 쪽에서는 미사일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 미사일 맞았다는 말을 믿기가 어려운 게 그 건물이 부서지질 않았거든요. 미사일 맞았는데 건물이 안 부서질까요? 축이 네. 흔들리겠죠. 그런데 그 2층만 이렇게 가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을 설치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최고 지도자가 미사일 쏘라고 그랬으니까 쏘면 되지 않느냐. 보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못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네. 이거는 순전히 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친구가 별로 없죠. 친구가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나라와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서구 국가들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으면은 올림픽이든 뭐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야 올림픽의 재뿌리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끝난 다음에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지금은 왜 안 하느냐? 이란이 공격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은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뭐 밝히진 않았지만 뭐 우리가 아무튼 뭐 우리가 하니에 죽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래 한번 봐주지. 뭐 이 정도 때리는 거야. 우리가 했으니까 봐주지.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서로가 보복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보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미사일을 날려서 이스라엘의 시설을 때린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이란이 어떻게 막습니까? 이란이 방공망이 없어요. 네. 이란이 방공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 얘기가 처음 나왔었을 때 당시 러시아에서 그 특사를 보냈거든요. 전 국방장관 쇼이구. 네, 네. 뭐라고 그랬으니까 이란이 요청한 게 방공망을 제공해 달라고 그랬어요. 러시아 방공망. 예. 방공망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신 전투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공군력이 없으니까. 공군력이 안 되니까. 공군력이 있었으면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에서 그렇게 쉽게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없는 한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직접 때리기는 쉽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그 이상의 보복을 이스라엘이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기본적인 이유겠네요.
그러긴 합니다. 지금 크게 붙어봤자 좋을 게 없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고 저녁에 이란이 때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 나오면 제가 어저께 그 방송을 봤는데 이란의 테헤란 대학의 마란디 교수는 이제 이란의 핵협정할 때 그리고 정부 현 그 이란 그 핵심 체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언론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란은 반드시 보복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보복한다. 이란은 이게 분노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보복을 할 수 있는데 보복 다음의 일을 즉 보복의 비용을 계산해 보면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기화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게 이란으로서는 더 이득이라는 얘기죠. 핵 협상 관련. 핵 협상이라든지 네. 제재라든지요. 그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우리 이렇게 얻어 맞았으니까. 네, 아니면 그래도 참았으니까. 예, 아니면 휴전이라도. 예, 휴전이라도. 그러면 우리- 이란으로서는 쉽게 말하면 면은 서거든요. 네. 예, 그래서 휴전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은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네타냐후에게. 다시 그 휴전 협상으로 돌아가서 네. 뭐 주변국들 이집트도 오고 막 이렇더군요. 카타르에서. 네, 그러니까 하는데. 원래 이집트, 카타르, 미국이 그리고 네. 이스라엘, 그다음에 하마스 이렇게 했었죠. 상식적으로는 하마스 없이 무슨 회담을 해요? 뭐 하마스 없이도 회담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마스가 누굴 보내기 어려워요. 네. 지금 하마스의 대표가 지금 야흐야 시누아르가 새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살생부 넘버 원인데요. 네. 지금 그 제거 대상이 1호로 와 있는데 뭐 시나르가 와서 협상을 할 겁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뭐 북핵 회담할 때 우리나라 빼고 할 때도 많고 다자 회담할 때 뭐 이렇게 조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일단 하마스 없이 한다고 치면 네. 일단 휴전, 네. 인질 협상도 이루어지겠군요. 인질 협상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된다면은 가장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지난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고 네. 거기에 이란이 4월 13일에 보복 공습을 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이란이 12일 동안 뭐를 했냐면 미국의 첫 번째 조건을 제시한 게 휴전 협정. 네. 예.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군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자기가 이란이 공격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네.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그러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만행을 비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서방 국가들이. 근데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란이 이제 화가 나서 우리는 유엔 헌장 52조의 자위권을 발동하면서 공격하겠다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휴전 협상이 되면은 네.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죠. 휴전 협상만 되면. 네. 지금까지 온 것만 보면 네. 뭐 교수님 말씀처럼 언제든 공격해도 가능하죠. 뭐 이상할 건 없지만 네. 분명히 이란은 확전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새 대통령 페제스키안 대통령 아무래도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러고 개혁적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오늘 얼마 전에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네. 보복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로 나왔고요. 하메네이한테. 네, 근데 하메네이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적의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이 공포감을 심는 거에 대해서 보복을 또 할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네. 뭐를 안 한다는 게 더 우습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인질이 한 100명 정도 남았다면서요? 아마 100명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하마스가 잡아간 인질이 100명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몇 명 잡아갔더래요? 처음에는 200명 넘게 잡아갔죠. 200명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0명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반수는 죽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질은 반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100명 정도. 100명 중에 100명 중에도 50명 시체로 있는 인질이 한 50명 될 것 같고요. 살아있는 인질은 50명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중요하니까 풀어내는 게 맞죠.
가자 지구에서 또 그 남쪽인가요? 거기 어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러겠죠. 그 지역을 거기 어딘가에 설명해 있는데. 주시면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알았으면 다 뽑아냈겠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야후야 시나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야후야 시나르가 그러니까 왜 인지를 이들이 잡아갔냐면 야흐야 시노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야흐야라는 말은 요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예, 시노아르가 이 성인데 이 시노아르가 어떤 사람이냐면 1988년에 이스라엘 군인을 2명을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에서 죽였거든요. 네. 거기에 연루돼서 이스라엘 감옥에서 22년을 살았습니다. 1988년에 들어가서 2011년에 석방이 되는데 석방될 때 조건이 뭐였냐면 당시에 길라드 샬리트라고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하마스에 잡혀 있었어요. 네. 그 한 명과 1000명을 교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한 명과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하마스 사람들 죄수들 이스라엘에서 네. 죄수들 1000명을 맞교환했을 때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 야흐야 스나르였습니다. 야흐야 스나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앞으로 다 풀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질을 잡아간 거죠. 그 인질이 얼마나 협상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1대 1000이란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의 목숨이 팔레스타인 사람 1000명의 목숨이다라는 그런 말이 1대 1000이라는 게 그때 그게 나온 거고 2011년에 그때 풀려난 거거든요. 그래 자기가 풀려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머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하마스에서 봤던 독립운동가죠. 독립운동가들을 풀어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인질을 끌고 간 거죠. 근데 그 인질을 풀어주려면 이스라엘도 이제 뭐 그 1대 1000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죄수들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팔레스타인 쪽 사망자만 4만 명을 넘었다. 네, 네. 뭐 4만 명인데 이스라엘 쪽 얘기로는 17,000명은 하마스 대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민간인은 한 2만여 명이다. 네, 네. 가자에만 200만 명인가 산다 그랬죠. 예, 가자가 보통 한 220만, 30만 보고요. 서한이 한 320만 정도 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550만 정도 됩니다. 네, 550만. 가자에서 뭐 200만 얼추 잡으면 4만 명이 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50명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인구를 할 때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다 합쳐서 네. 한 1,500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한 750만, 유대인들이 750만으로 봐요. 그 750만 중에서 한 550만 정도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있는 거죠. 네. 근데 가자 지구에 있는 게 230만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지금 4만 명이 죽은 거죠. 이스라엘 말처럼 뭐 하마스가 17,000명 그중에 17,000명이라고 치고요. 네. 이스라엘군은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이스라엘군은 그렇게 많지는 죽으면 100명 몇백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이 네. 안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이 네. 안 되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수십 분의 1이군요. 네, 뭐 장비 차이가 있으니까요. 장비 차이가 그러면 있고. 이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쟁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걸 근데 학살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게 하마스가 네. 10월 7일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네. 예를 들면 민간인들을 공격하지 않고 군인들만 공격했으면 이게 그나마 그래도 좀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민간인들을 많이 잡아갔거든요. 민간인들을 많이 잡아가고 죽였고 그리고 하마스가 들어오면서 훈련된 대원들도 들어왔겠지만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도 들어와 가지고 그 가자 지구에 한 4km 떨어진 곳에 키부츠들이 있는데 네. 그 키부츠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자 지구에서 넘어와서 일하던 네,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 동네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집을 다 털어갔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가자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하마스가 한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의 그 리액션을 봐도 교수님 네.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그 행동이 그 공격이 하마스의 독재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죠? 네, 굉장히 이란이 높습니다. 굳이 이렇게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하마스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안에 내부 영토에 들어가서 공격해 함께 도모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말씀 듣고 네, 보니까.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하면 아우 저 사람 또 이란 편 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에서 직접 밝힌 얘기입니다. 이 작전은 하마스의 단독 작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고 이란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갔다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주로 죽고 있는데 뭐 원인 제공도 하마스가 했다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네네.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폐막했는데 파리 올림픽만 해도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아예 보이콧 시켜버렸잖아요. 참석도 못하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은 뭐 전혀 그런 말조차 안 나오잖아요. 88명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출장을 만약에 했더군요. 예, 그게 왜냐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으면 네. 아마 제재 받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참 당혹스러운 게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동참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심을 갖는 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약자에 대한 약근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마스가 먼저 치고 들어와서 네, 네. 민간인들을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힘든 거죠. 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떠나서 하마스가 세냐 아니냐 그걸 다 떠나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가 비난을 받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하마스가 똑같은 입장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니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훨씬 더 비난을 받겠죠. 네. 예.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런 그래서 것도 사실은 있고. 우리 외교부에서 네, 네. 처음에 10월 7일에 사건이 났었을 때 휴전을 얘기했었을 때 찬반 투표가 많이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우리 외교부에서 그 당시에 하마스 편을 왜 안 들었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게 침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마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투표를 한다. 그때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기습 공격을 당했었을 때 국제사회한테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예.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권을 한 겁니다. 예. 힘의 균형도 국제사회에서 네. 이 유태인들의 그랬다는 거예요. 나가사키에서 그 원폭 희생자들 위령 행사를 해마다 하면서 전 세계 각국 대사들을 초청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팔레스타인 많이 죽이니까 이스라엘 대사는 빼자 했더니 미국, 프랑스, 일본 다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대사들이 이스라엘 안 불렀다고. 이렇게 힘의 균형이 안 맞으니 뭐. 네, 힘의 균형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치욕적이죠. 왜냐면 하마스라는 조직이 뭐 하나의 정규군도 아니고 네. 말 그대로 향토의 예비군이 좀 무장을 한 거기에 그렇게 당해버렸으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번에 이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이 어쩌면은 큰 흐름 속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 게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두 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예, 정당들도 거기에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적어도 2, 3년 동안에는 그거를 그 누구도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정치인인데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래도 국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평소에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총선에 나가서 그 말을 하면은 저는 100% 떨어지거든요. 뭐 하마스가 갑자기 들어와서 민간인을 예.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실책이죠. 그게 큰 실책입니다. 과거에 누구죠? 저 총리 암살당한 저 땅을 주고 평화를 이츠하크 라빈. 예. 네, 라빈. 이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우경화가 됐는데 네.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돌아섰기 때문에 네. 이게 실질적으로 하마스가 얻은 게 없어요. 네,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었으면은 훨씬 더 얻을 게 많았을 텐데 먼저 공격을 해버렸고 그리고 인질들을 잡아갔고 그게 민간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마스의 큰 패착이 돼버렸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죠. 왜냐면요, 가자 지역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그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다르잖아요.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파타가 다스리고 있는데 네. 피에로의 핵심이었던. 그런데 이 파타는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무슬림들이 있고 크리스천들도 있고 네, 그렇게 네. 살아가는 그러한. 근데 하마스는 아예 이들이 꿈꾸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데 강령의 이슬람 국가로 적혀 있어요. 무슬림들이 1등 시민이고 비무슬림은 2등 시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크리스천들이 하마스가 만드는 나라에서 살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파타가 훨씬 더 나은 거죠. 예.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러면 파타가 열심히 이스라엘과 싸우느냐? 못 싸우지 않느냐? 그래도 그나마 싸우는 거는 가자에 있는 하마스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또 하마스를 마음적으로는 지지를 하죠. 네.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예. 또 이스라엘 또 툭하면 와서 또 팔레스타인 시민들 죽이니까. 네,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가자 지역이 나눠진 것도 사실은 네탄야후의 작품이죠. 네. 예, 네탄야후는 둘을 갈라놓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그래서 갈라놓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래서 지금 네탄야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의 작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그 분석대로 하자면 또 한 예를 이스라엘이 죽이는 이유도 그 온건파하고 협상론자인 하마스 안에서 네, 네. 그것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절대 합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둘이 나눠져 있어야지 국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네탄야후가 지금 욕 먹는 거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도 욕 먹지만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내 군사에서도 불만이 네탄야후 총리에게 있는 거는 결국 전쟁을 끝내는 거는 정치적 해법이거든요. 전쟁은 시작은 하지만 전쟁 시작은 쉬워요. 끝내기가 어렵죠. 근데 끝낼 때는 무력으로 끝나지는 못하고 항상 정치적 해결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자 지구는 어떻게 통치를 하거나 이게 답이 있어야 되는데 네탄야후는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도 지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번 협상안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군대 그 경찰이 라파 지역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이 논의된다는 자체가 신기한 게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어도 안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타 즉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자치정부의 병력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입장이었는데 네. 섞이면 안 된다. 네, 그랬는데 이집트와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거 보면은 휴전 협정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서한 지구의 자치정부의 경찰이 라파로 들어간다는 건 라파는 지금 뭐 아주 아까 인질 살아있는 인질이 라파의 치안을 그쪽에서 맡겠다라는 거죠. 네. 하마스에서 손떼기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하마스가 가만히 있을까?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이 안은 이스라엘이 가장 반겨야 하는데 정작 방금 반대한다. 원래 굉장히 방해됐죠.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솔루션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사실 전쟁이 계속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야지 세계 경제도 괜찮아져요. 어느 정도. 당연하죠. 물론 네. 이스라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란이 참전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전부 다들. 예.
그리고 이란이 참전하는 건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고 이란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휴전으로 하면은 끝나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이란이 굳이 자기 돈 들어가면서 미사일도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이란 말로는 재래식 무기 대방출이었는데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비싼 무기를 쓰니까 돈도 들어갈 테고. 네. 그리고 들어가서 뭐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때린 만큼 또 맞아야 될 거니까.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맞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란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 안 하고도 얻어내는 거다. 예, 그 얘기를 계속 저는 하고 있어요. 뭐 제 말 들을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예, 때려서 얻을 건 없습니다. 휴전 협상에 하마스는 오지 않았고 1인자가 죽었으니까 지금 올 분위기도 아닐 것 같고 명분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아바스인가요? 그 어쨌든 팔레스타인 수반이 있잖아요. 자치정부 수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안 불러요? 이 전혀 대표성이 없는 겁니까? 대표성이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문제는 국제사회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팔레스타인 자체에서 정파 간 경쟁 그리고 독재가 너무 심해요. 이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가요. 단순하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게 이건 이 입장을 다 떠나서 아랍 국가들도 지쳤어요. 아랍 국가도 팔레스타인을 지금 도와준 게 지금 수십 년인데 그 많은 돈이 갔는데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이 성공한 게 뭐냐 이거죠. 정치 체제도 실패한 거고 마흐무드 아바스에 계속 독재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팔레스타인 건설이라는 그런 희망 자체도 없어지는 거고 모든 게 지금 정상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문제만 또 다시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세력들이 민주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도 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안에서의 분열. 네, 안에서의 분열도 문제입니다. 밖에 네. 이스라엘과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걸 예. 네타냐후는 그걸 계속 부채질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어렵고요. 국가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군대가 없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이스라엘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90년대 말에 에드워드 사이드 뭐 지금 오리엔탈리즘으로 너무 유명한 이분 돌아가셨는데 백혈병으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학교 와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오슬로 협정을 두고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오슬로 협정 자기는 반대래요. 왜 반대냐? 이건 정확하게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다. 미국의 원주민 보호구역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정확하게 이 오슬로 협정이다. 여기가 이게 무슨 팔레스타인 국가냐? 그래서 자기는 반대한다. 그냥 가둬놓는 거다. 가둬놓는 거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군대 갖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인디안 레저베이션이 된다 이거죠. 오슬로 협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슬로 협정보다 더 도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땅 안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안은 언제 어떻게 가장 구체화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그게 이제 오슬로 협정이 가장 가까웠는데요. 그게 이제 라빈 총리랑 저희가 맺은 네네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계속 폭격을 하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동정심에서 이제 완전 화가 나가지고 뭐 노르웨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 전부 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이거 네.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도 큰 패착이에요. 양쪽 다 패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패착이고 하마스도 패착인데. 그래서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나라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대놓고 노르웨이를 지금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노르웨이 외교관들이 이스라엘 들어오는 걸 자꾸만 다 쫓아내려고 그러고 신장도 안 주려고 그러고 네. 예, 그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경제를 많이 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서는 그렇다 치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인구 1,000만 명에 물론 이스라엘 잘 사는 나라지만 1,000만 명의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큰 도움 안 준다 해서 노르웨이가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편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러한 팔레스타인 편 드는 나라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고요. 궁극적으로 미국이
생각을 바꿔야죠. 예, 근데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정치가 저는 이제 요거를 누구를 인용하냐면 미국 내에서 이란 전문가인데요. 트리타 파르시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네. 미국의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냐면 10년 전과 달리 에이펙이 그때보다 지금 에이펙에서 나오는 정치 자금으로만 움직였던 시대가 지났다. 지금은 그 친유대 이스라엘 로비 단체에서 나오는 자금이 아니라 그거를 거부를 하고 대안으로 정치 자금을 지금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게 더 늘어날 텐데 언제까지 이스라엘에 압도적으로 눈을 감을 것이냐.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걸 좀 깨서 네. 이번 기회에 휴전을 시키고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문제로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아직까지는 작은 목소리지만 뭐 주이시 아메리칸들이 특히 젊은 주이시 아메리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채의식 없는 사람들 그리고 넌 주이시 아메리칸들 중에서도 이 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부채감이 사라졌으니까 네. 미국은 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달라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도 듀크덴가 그 졸업식장에 그 뭐 이스라엘 쪽 지지했던 어떤 연사가 졸업식 연설하러 오니까 학생들이 제가 이 등 돌리고 나가버리는 거 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학생들이 미국 사회의 여론은 아니지만 기저에 깔린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비판적인 여론과 정작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어떤 뭐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의 40대까지는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유대인들의 학살을 막지 못한 미안함.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나라라는 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랐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지금 20대, 10대, 20대는 다르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런 부채감이 없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책은 전쟁을 너무 길게 끌었어요. 너무 전쟁을 길게 끌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말대로 그래 천번만번 양보를 해서 네, 네. 가자 지구에 자기의 폭탄을 떨어뜨리는 곳이 다 하마스가 쓰던 곳이고 그리고 대다수가 하마스가 죽었고 민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죽었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죽은 민간인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게 죽은 민간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마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비참하게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홀로코스트로 고생을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참 불쌍하다고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번 오랫동안 거의 1년에 가깝게 가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잃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피해자로서의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어요. 네. 저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로 넘어가세요. 네타냐후하고 국방장관하고 갈등 그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과 네타냐후 총리와의 그 문제는요. 도대체 엑시트 플랜이 뭐냐요? 출구 전략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두들겨 부시고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안으로 이 가자 지구를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는 얘기죠.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래서 욕을 먹는 게 왜 전쟁을 이렇게 계속하느냐? 또 전쟁을 계속하면 해야지만이 정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총리직 만약에 전쟁 휴전을 하면 총리직을 물러나야 될 게 거의 확실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법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치 생명도 마무리가 될 거고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확전을 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뭐 네타냐후 보면 어차피 나는 이렇게 될 거지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해보자 그렇다면 원하는 거는 이란의 핵 시설 제거.
그것만 하면 어마어마한 영웅이 될 수 있겠죠. 예. 그 지금 무리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 평화롭게 하겠다는데 그건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미국이 우리는 평화롭게 끝내자 하면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을 제지하면 되는데 제지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네탄야후 총리가 처음부터 뭐랬냐면 이 전쟁이 1년 간다고 그랬어요. 그 10월에서 1년이면 올해 10월이거든요. 네, 거의 다 돼갑니다. 그렇죠. 대선 끝날 때 대선 때까지 본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네탄야후 총리가 자기가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거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란으로서는 최고의 상책은 뭐냐? 최상책은 보복하지 않고도 최대한 얻어내는 거. 네. 네, 저는 그게 휴전협정이라고 봐요. 휴전협정만 되면 이란이 공격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휴전이 타결될 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네. 그 구조로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란은 공격 안 해도 일단은 면은 쓰죠. 예, 전쟁을 막았으니까요. 그 대신 헤즈볼라는 별개로 움직일 거예요. 헤즈볼라는. 거기는 근데 그 동안에도 사실 분쟁이 없다 해도 우리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지 계속해서 계속 치고받고 있는 거 있었고요. 아니에요? 근데 헤즈볼라가 이번에 한이에만 죽인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2인자도 죽였어요. 네. 그래서 그 죽기 전까지는 휴전을 하면 우리가 공격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죽은 다음부터는 이거는 휴전과 상관없이 계속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고 헤즈볼라도 이란이 뭐를 제일 걱정하는지 알아요. 이란이 제일 걱정하는 확전이에요. 확전을 하면 이란이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이미 이란에게 계속적으로 이란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공격을 할 거고 우리가 공격을 당해도 이란 끼어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헤즈볼라 너무 잘 알아요. 이란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확전을 네. 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래서 이란 괜찮아. 나 안 도와줘도 되고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얘기를 이미 한 거고요. 그 정도로 이란도 사실은 전쟁을 확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란도 확전을 하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게임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바보죠. 확전돼서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예. 확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 편 들겠습니까? 절대 안 듭니다. 예. 아까 나가사키 말씀하셨잖아요. 나가사키의 네.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편을 들 거기 때문에 이란이 못 때리는 거고, 이란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이란이 할 수 있다면은 아주 든든한 러시아의 방공망이나 백이 있다면 하겠죠. 그러나 네. 지금 러시아도 지금 제코가 석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이 핵 포기하겠다고 미국과 협정을 맺었을 때는 그때 이란 생각은 뭐예요? 이란은 그대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란은요 핵협정 잘 지켰어요. 네. 100%.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란은 항상 약자예요. 약자는 뭐든지 규칙을 잘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 똑똑하죠. 그게 똑똑한 거죠. 그런데 그걸 깨버린 게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네. 예, 그 트럼프가 깬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욕할 게 없어요. 트럼프의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게 트럼프의 잘못이고 이 트럼프를 뒤에서 나사로 조종한 게 네탄야후입니다. 네탄야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악의 근원이 됐어요. 네탄야후가. 그러니까 이란의 핵을 물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란이 뭐 핵협정을 잘 지켜서 핵을 안 만들 거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난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아무튼 잘 지켰고 전 세계가 무역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걸 깨버리는 게 네탄야후니까요. 그때는 뭐 경제적 제재가 많이 힘들었겠죠. 엄청나게 눌렀으니까. 엄청 늘렸죠. 네. 사실은 핵협정을 했지만 미국 오바마도 욕을 먹어야 될 게 핵협정은 성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금융 제재를 풀어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우리 정부에 2조 원인가 뭐 묶여 있고 그때가 다. 다 우리 이제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네. 행복해서 우리는 괜찮은 건데 네. 안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 이제 깝깝하죠. 진짜 깝깝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이란과 우리 사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네, 않고요. 네. 그런데 이란 지금 미국으로서도 이란의 핵을 다시 하려면 재협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 핵 문제를 엉그러뜨린
그 원흉은 네타냐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면 뭐 그 시나리오는 이제 완전 백지화 되겠군요. 그거는 그건 제가 뭐- 사실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이제 부채 의식은 없거든요. 다음에 또 돼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 맥스마이즈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란과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근데 트럼프 스타일로.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란이 들어주겠느냐. 그게 문제인데 어차피 지금 과거에 맺은 협정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네. 새롭게 맺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뭐 이란이 저거 약속 안 지킨다. 그럼 그 명분으로 협상을 깼지 않습니까? 아니요. 협상을 깬 거는요. 네. 쟤들 협정을 했지만 제 핵을 분명히 가질 거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네. 그러니까 나하고 다시 협정하자. 트럼프 내가 사인한 협정을 다시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바마가 사인할 때하고. 그러니까 자기 치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네. 좀 더 뭐 핵을 못 갖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었겠죠. 근데 지금 아무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되든 헬스가 되든 핵 협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정할 수밖에 없고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예전에 맺은 게 별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 협정이 타결되고 이란이 핵무기를 없애는 걸 가장 바라야 할 이스라엘이 정작 이란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걸 또 핵 협상을 하는 걸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네타냐후 생각에는 이란은 반드시 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네. 말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이란이 보면. 근데 이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상당히 복잡하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질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사우디도 가지면 아무 의미 없죠. 예. 그래서 이란은 핵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서 갖기 전까지가 제일 위협적이니까 그 부분을 유지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란을 의심하는 나라들은 쟤는 말만 그러지 쟤는 반드시 가질 거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크죠. 예. 사실 그런 분석은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네. 참 비핵화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비핵화라는 게 예. 뭐 원자로만 없앤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미사일 기술도 없애야 되고 탄두도 없애야 되고 네. 없애다가 그때 나온 이야기가 왜 그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든 기억까지 없애야지 완전히 없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냐 뭐 심지어 그런 네.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IAEA에서도 확실히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IAEA라든 주변에서 이란이 핵을 갖는다는 얘기는 핵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 물질을 확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플루토늄을. 예. 근데 지금 네.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갖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핵탄두에 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네, 네. 2, 3년 정도 더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이란은 이 핵 물질을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화를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네. 신화는 뭐 최고의 강경파라면서요. 이제 그렇죠. 한이의 다음으로 하마스를 맡게 된. 네, 그 시나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10월 7일 작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모하마드 데이프가 있고요. 네.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친구를 어디 있는지 잡으려는데 못 잡았어요. 핸드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명을 살생부 올려놨죠. 두 명은 반드시 죽인다. 네. 근데 다이프는 이스라엘 군의 발표에 따르면 다이프는 죽였어요. 이제 시나르만 남은 겁니다. 근데 시나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나르도 반드시 제거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작전이 우리가 그 미넨 올림픽 때 네.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 그 선수들을 죽였잖아요. 네.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작전을 그랬죠.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르가 했거든요. 이 골다 메이르의 살생부가 지금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이번 10월 7일 작전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걸로 이스라엘이 세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한 시누아르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 죽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이 지정학적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종교학자, 종교 문제를 잘 아시니까 우리 인류가 한 2000년 해온 역사가 사실 종교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역사,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죽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사회나 당시 이걸 막아주지 못한 그런 부채 의식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줬고, 그죠? 근데 또 70년 지나서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죽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좀 긴 역사적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교수님 보시기에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정말 길게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되풀이 되거든요. 예, 되풀이 됐는데 지금 상황을 떠나서 그냥 처음에 보면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누구냐? 유럽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문제였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을 그렇죠. 박해한. 예, 박해를 하고 못 살게 굴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서 나오는 게 니네들이 못 살게 굴고, 니네들이 괴롭게 만들었고, 니네들이 그렇게 못되게 학대를 했던 그 사람들, 니네들하고 같이 살기 싫으니까 아랍 땅으로 쫓아낸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요, 가장 첫 번째 원죄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원죄를 지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죄를 지었고, 수백 년 동안 차별하고 박해했습니다. 수백 년 차별하고 박해를 했죠. 그러면 그들과 먼저 화해를 하고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897년에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시온주의자를 만들었던 협회를 만들었던 헤르츠라는 사람은요, 유대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주의 자체가 세속적인 운동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유럽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시온주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를 해방시킬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우리가 앞장서서 나라를 만들었다 무슨 일을 당할 것이냐. 그래서 당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문제 다 떠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누구냐? 진짜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서유럽의 크리스찬들이다. 동유럽의 크리스찬들이다. 네. 러시아의 크리스찬들, 러시아 지역 있잖아요. 동유럽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인 유럽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문제에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남이 옳네 그르네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박현도 교수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언제라도 이란이 또 이스라엘 공격하면 또 조만간 또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일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